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도시농부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사계절 내내 작물을 기르기 좋은 베란다 텃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나만의 작은 농장에서 내 손으로 직접 신선한 작물을 기르고 수확할 수 있는 베란다 텃밭. 그 재배 노하우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심수진 씨. 평소에 상추, 파와 같은 작물들을 집에서 재배해 왔는데요. 직접 채소를 기르면서 얻는 묘한 즐거움에 푹 빠진 그녀는 요즘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기를 수 있는 베란다 텃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텃밭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작물이 크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키운 채소를 먹으니까 뭔가 성취감도 생기고, 그래서 베란다 텃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또 열정은 있어도 전문 지식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텃밭의 매력 덕분에 삶의 활기를 찾은 심수진 씨. 오늘 안녕하세요. 그녀를 도와줄 전문가는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의 정영빈 연구사입니다. 연구사님, 그동안 제가 키운 판데 잘 키웠죠? 베란다 텃밭을 만들게 되면 더 다양한 채소를 심을 수 있겠죠? 와, 엄청 잘 키우셨는데요. 베란다는 실외보다 햇빛의 양이 20에서 50%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보다는 햇빛이 적어도 잘 자라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 햇빛 세기별 채소 분류표를 보시면 햇빛 요구량이 보통 이하에 속하는 상추와 치커리, 바질, 루꼴라, 싹채소 등이 좋습니다. 그럼 이 채소들은 사계절 내내 키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실내 온도가 작물이 좋아하는 18에서 25도씨를 유지하고 적당한 햇빛이 들어온다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데요. 계절별로 심기 좋은 작물을 추천해드리면 봄에는 상추, 청경채, 적합무, 당근 등이 알맞고 여름에는 더위에 강한 치커리, 근대, 엔다이브 등이 좋습니다. 햇볕 세기와 온도가 중요한 거네요. 그럼 연구사님, 베란다 텃밭을 만들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키우고 싶은 작물의 씨앗 또는 모종이 필요하고요. 화분, 실내용 텃밭상자, 자루 등과 같은 재배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 일반 플라스틱 박스의 경우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밑부분에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유기물이 함유된 원예용 상토, 그리고 물뿌리개와 비료 등은 농자재도 필요한데요. 이런 준비물들은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초보자도 씨앗으로도 싹을 틔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채소는 씨앗과 모종 두 가지 모두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베란다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씨앗을 이용할 때는 실내 온도가 18에서 25도 정도면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이 판매되지 않는 시기에도 가꿀 수 있습니다. 모종은 4월에서 5월, 8월에서 9월 사이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구입할 때는 첫째, 잎이 깨끗하고 생기 있는 모종을 고르시고요. 둘째, 키가 너무 크지 않고 줄기, 굵기마디 간격과 잎의 크기가 이렇게 적당해야 합니다. 셋째, 진딧물이나 응애와 같은 병해충 피해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연구사님, 베란다 텃밭은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먼저 베란다 텃밭 장소는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가 쪽이 좋고요. 텃밭 조성 방법은 첫 번째,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나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하는 상자형과 두 번째, 화분을 선반에 올려서 재배하는 수직형, 그리고 식물 재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란다 텃밭 장소의 환경과 재배하려는 작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심는 방법도 달라지나요? 심는 방법은 같은데요. 화분에 이렇게 유기물이 함유된 원예용 상토를 넣고 구입한 씨앗이나 모종을 옮겨 심으면 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느냐 모종을 심느냐에 따라서는 심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씨앗을 심을 때는 화분에 원예용 상토를 넣고 물을 줘 흙을 적신 다음 나무 젓가락 등으로 작은 구멍을 내고 씨앗을 2개에서 3개 정도 심은 다음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모종을 심을 경우에는 원예용 상토가 담긴 화분에 모종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만들고 뿌리와 토양이 밀착되도록 심습니다. 이때 모종과 지면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물은 화분의 상토를 충분히 적실 만큼 주세요. 자,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만약 화분과 선반을 활용한 수직형 텃밭을 선택하셨다면 칸마다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층에는 햇빛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작물을 두고 하층에는 햇빛이 적게 도달해도 잘 자랄 수 있는 쪽파, 부추 등을 놓아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정말 뿌듯한데요. 이렇게 멋진 상태의 베란다 텃밭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베란다 텃밭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씨앗의 싹이 났을 때와 모종을 심은 후 뿌리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비 오듯이 물을 뿌려주세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물을 덜 주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은 물을 충분히 주세요. 두 번째, 양분 관리인데요. 원예용 상토는 한 달 정도 키울 수 있는 양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재배 기간이 길어지면 완효성 비료, 입제형 고형 비료 또는 양액 등을 선택해 상토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사님, 그런데 작물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3번째는 바로 이 병해충 관리인데요. 베란다 텃밭도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는 병이 잘 생기고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같은 해충도 생깁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적당한 환기도 필요합니다. 만약 병해충 증상이 보인다 싶으면 난황류나 미생물 농약을 뿌려주고 베이킹소다 5g을 물 1리터에 섞어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맞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작물을 기르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을 줘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선물해 주는데요. 오랜 집콕 생활로 답답하기만 요즘 자연이 주는 이로와 기쁨, 베란다 텃밭을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